자, 오늘 랜선 집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석승옥입니다. 오늘도 랜선 집회에 참여해주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도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결정 철회와 규탄 저지를 위한 활동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적극적인 동참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혹시 아직 연서명하지 않으신 분들 계시면은 제가 그 채팅방에다가 연서명 주소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연서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들으시면서 작성을 하셔도 좋으니까요. 작성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랜선 집회 하기 전에 당부 말씀 잠깐 드리겠습니다. 랜선 집회에서는 누구누구 님으로 호칭을 통일했으면 합니다. 다양한 연령층이 다양한 분들이 모일 것이기 때문에 상하가 없는 호칭을 사용해서 수평적인 관계를 유지했으면 하는 바람 때문입니다. 첫 번째 순서로 이번 주에는 후쿠시마와 관련해서 어떤 소식들이 있었는지 한번 알아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이 원전 폐로 때 나오는 대형 폐기물을 해외 위탁 처분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본 정부가 원전 폐로 과정에서 생기는 대형 저준위 방사성 폐기물을 다른 나라에 맡겨 처분할 수 있는 제도 도입을 추진합니다. 마이니치 신문 등에 따르면 주무부처인 경제산업성은 폐로 때 나오는 대형 방사성 폐기물 수출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외국한 및 외국무역법 관련 지침을 올해 안에 개정할 예정입니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당시에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를 계기로 원전 안전대책을 강화한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제1, 2원전을 포함한 원전 11곳의 원자로 24기의 폐로를 결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게 이제 일본을 떠나서 다른 나라로 오고 가는 과정에서 요즘에 일본 배가 중간에 두동강이 나는 그런 일들이 가끔 벌어지고 있는데 이게 또 움직이다가 바다에서 이런 또 어떤 불상사가 또 생길까 봐 이게 심히 우려가 됩니다. 제일 좋은 것은 자국 내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은데 이게 또 이렇게 이동하는 중간에 어떤 사고들이 발생하고 해서 문제가 생길까 봐 걱정이 되네요, 저는. 그리고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어민의 피해를 대응할 수 있는 기금을 만들기로 일본이 결정했다고 해요.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로 자국 어민들이 볼지 모를 피해를 보상해주기 위한 기금을 설립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12일 니혼게이자 신문은 이렇게 보도를 했고요. 이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2023년 예정된 오염수 본격 방류에 앞서 중장기적으로 운용할 어업인 지원 기금을 창설하고 후쿠시마현뿐 아니라 방류 피해를 볼 수 있는 전국의 모든 수산물 생산업자가 이 기금의 혜택을 받도록 할 방침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그 해양에 방류를 했을 때 일본 입장에서 자국의 어떤 어민들에게 피해가 갈 수 있다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피해를 인지하고 있다면은 이런 행위를 하지 않아야 되는데 이거를 지금 기금을 모금을 해서 이거를 지금 지원한다고 해요. 그리고 지금 이런 기금을 모금한다라고 하는 모금하는 과정에서 지금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내부적으로는 이거를 한국이 이 기금을 내야 된다. 뭐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모양이에요. 어, 그 이유는 뭐냐면 한국이 지금 일본의 그 후쿠시마 그 문제를 제기했고 이것이 문제가 돼가지고 수출이 제대로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그 한국도 이 문제 여기서 이제 기금을 좀 만들어야 된다. 뭐 이제 이런 어떤 그 이야기들이 일본 내부에서 나오는 가 봅니다. 아무튼 그렇고요. 서울시가 식품 방사능 검사 청구제라는 것을 운영한다고 합니다. 서울 시민이라면 누구나 방사능 오염이 의심되는 식품에 대해 온라인으로 검사를 신청할 수 있고 접수되면 서울시에서 검사해 10일 이내에 결과를 알려준다고 해요.
서울시는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으로 인한 식품 불안감 해소를 위해 시민 방사능 검사 청구제를 더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신청 방법, 검체 수거, 방사능 검사, 결과 공개 방법을 안내하는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좀 덧붙이자면은 시민 방사능 검사 청구제란 서울 시민 또는 서울 소재 시민단체라면 누구나 수입산과 국내산에 상관없이 방사능 오염이 의심되는 식품에 대해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 후 팩스 우편, 방문 접수 등 다양한 방법으로 방사능 검사를 신청할 수 있는 제도라고 합니다. 이 내용을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겠다고 결정하면서 수산물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수산물을 먹어도 될지 의심이 되면 소비자가 직접 방사능 검사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됐다고 합니다. 보도에 이상순 기자입니다. 가락 농수산물 시장 등에서 팔리는 삼치와 고등어, 꽃게 등을 시료함에 옮기고 있습니다. 수산물에 대한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의 정기 방사능 검사입니다. 수거된 수산물은 전처리 후 방사성 물질인 세슘과 요오드를 측정합니다. 이들 방사성 물질의 식품 기준은 100 베크렐 이하인데요. 이 기준의 500분의 1 수준까지 정밀하게 측정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세슘이나 요오드가 1베크렐이라도 검출되면 식품의약품안전처 지방청에 의뢰해 플루토늄 등의 추가 방사능 검사를 하게 됩니다. 서울시는 지금까지 자체 계획에 따라 이렇게 방사능 검사를 진행해왔지만 앞으로는 시민단체와 시민들도 직접 검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시민 방사능 검사 청구제입니다. 검사는 수입산과 국내산 모두 가능하고 결과는 10일 이내에 신청인 통보뿐만 아니라 시 홈페이지에도 공개됩니다. 최근 일본에서는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에 따라 시민들이 과연 내가 먹는 이 수산물이 과연 안전할까? 라는 것에 대한 의구심과 막연한 불안감이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서울시는 다만 부패 변질 또는 이물질이 들어갔거나 원산지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건강식품이나 술, 먹는 샘물 등은 검사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밝혔습니다. YTN 이상순입니다. 네, 영상 보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 핵 원전과 대권 후보들이라는 기고문이 있어서 요걸 좀 같이 좀 나눠보고 싶어서 제가 좀 가지고 왔습니다. 내용이 조금 길기는 한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2011년, 지금부터 10년 전의 일이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당시 정권을 쥐고 있던 민주당의 간 총리는 원전을 일본 국내에서 없애자는 정책을 내놓았다가 결국 총리 자리에서 내몰리게 되었다. 그 뒤에 어마어마한 일본의 전력회사와 이와 담합하는 자민당 정치인들이 있었다. 2011년 8월 자민당 노다 총리가 들어선 일본에서 핵은 다시 고개를 들게 되었다. 원전 폐기에 앞서 간 총리를 내몬 핵 재벌들은 노다와 추종자들, 즉 원전을 반대하지 않는 양순한 지도자를 손아귀에 넣고 다시 원전 장세에 열을 올리고 있다. 2010년 말에 원전 건설을 일본과 계약한 베트남, 그리고 2011년 말 원전 수주를 체결한 터키, 그리고 원전을 타진했던 인도와 남아프리카 공화국과 활발하게 원전의 온기를 키워가고 있다. 그러나 핵발전소 파괴로 방사능 오염이 심각해지는 현실 속에서도 돈이 되면 모든 짓을 다 하겠다는 핵 마피아의 무서운 집념이 묻어난다. 그렇게 혼이 나고 그래서 원전을 포기한다고 선언하기까지 한 일본은 어느새 돌변했다. 동경전력을 위시한 핵 재벌에 휘둘리고 있었다. 이런 파탄을 보면서 일본의 불안을 읽었다. 이것을 보면서 한국이 자각하면 좋겠는데 문재인 정권 이후가 문제다. 우리나라도 사정은 일본과 크게 다르지 않다. 핵원전을 팔아먹는 것으로 국위를 선양한다고 여기는 지도자가 잠재되어 있다. 중동 아랍에미레이트의 원전을 수주한 후 그 기술력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한수원은 최근 동유럽의 루마니아와 수출을 시작했고
주변 터키와 폴란드에도 계약을 성사시키고 있다. 이런 핵의 수호자가 바로 조선일보를 위시한 언론들이다. 10년 전 엄청난 재난이 이웃 국가에서 벌어졌는데 우리는 지진이 없는 나라이니 안심이라고 문제를 덮어버리고 있다. 그런데 왜 원전에 집착하는가? 사람을 죽이고 대대손손 사람을 못 살게 하는 이 원전을 버리지 못할까? 그것은 정치인과 원전 회사 관계자와 에너지 학자의 끈끈한 이익의 카르텔이 있기 때문이다. 핵폭탄으로 망한 기억이 있는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의 그 엄청난 고통을 당하면서도 아직도 핵에 집착하는 것을 보면 그 자본의 결속과 정치적 결단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새삼 느낀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기고 있다. 정치를 시작하고 첫 대변인에게 정책을 공표한 윤석열이 첫 번째로 원전 핵 활성화를 들고 나섰다. 이뿐 아니다. 국민의힘에 입당하며 첫 정책을 발표한 최재형이 역시 원전 핵을 들고 나왔다. 새로운 정치적 결단이 원전 핵이었다는 것은 그 뒤에 큰 정치 후원자가 누군가를 가늠하게 하는 일이었다. 윤석열 후보는 후쿠시마의 핵 방사능 오염이 없었다고까지 발언하고 있음을 볼 때 그 저희가 이해되지 않는가? 최근 4년간 핵 탈피를 정착시켜 왔고 우리 삶이 핵으로부터 안전해질 것이란 기대를 했는데 사정은 그렇지 못하다. 현 정권도 국내 핵 탈피의 기조를 지켰지만 해외 핵 원전 판매에는 방조했던 과실이 있다. 핵에너지의 문제를 한국이 너무 소홀히 다루고 있으며 일본에서 일어났던 사건이 조만간 우리에게도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불안감을 감출 수가 없다. 차기 지도자 그룹들이 한결같이 국내 핵 발전을 들고 나오기 때문이다. 한국의 핵 마피아도 핵 기술력을 지닌 학자들과 결탁하고 언론을 호위무사로 삼아 드디어 지지율이 높은 야당과 정치권과 새로운 판짜기를 시작하고 있다. 위태로운 조국과 핵 기술을 자랑으로 삼는 것이 정치권과 여론의 동향이어서 안타깝다. 우리도 10년 전 일본처럼 처참해질 수 있음을 기억하자. 허남춘 제주대 국문학과 교수. 네, 요번 주에 있었던 그 후쿠시마 관련된 소식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으로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에 대한 현재까지의 상황과 랜선 집회의 취지를 담아서 촉구 성명서를 낭독하겠습니다. 일본이 왜 무엇을 어떻게 결정했고 우리는 무엇을 요구하는지 오늘 처음으로 참여하신 분이 계시더라도 함께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성명서 낭독이 끝나면 이어서 환경노예를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결정 철회를 위한 촉구 성명서. 일본 정부는 지난 2021년 4월 13일 광료회의를 열고 2011년 3월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발생한 방사능 오염수 125만 톤을 2023년부터 30여 년에 걸쳐 바다에 방류하기로 했다. 바다를 같이 공유하고 있는 이웃 국가들과 사전 협의나 양해도 없었고 일본 자국의 어민들과 자국의 시민사회단체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발표한 조치라는 점에서 자국민과 국제사회의 비판을 피할 수 없다.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는 이웃나라인 우리에게만이 아니라 태평양을 접하고 있는 모든 나라와 전 세계 인류를 향한 폭력이자 테러라고 판단하여 우리는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 일본 정부는 2022년 10월쯤 포화 상태에 이르는 후쿠시마 제1원전 물탱크에 보관 중인 오염수를 다액종 제거 설비로 방사능 물질을 걸러내 안전하다고 주장하지만 인체 내부에서 피폭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 트리튬과 탄소 14는 제거할 수 없다. 그린피스에 의하면 방사능 핵적 농도가 기준치의 약 2만 배에 달하고 있다고 한다. 방사능 핵종 중에서도 스트론튬 90의 경우는 체내에 들어갈 때 뼈와 골수의 암 발생 위험이 매우 큰 방사능이다. 그리고 현재 처리수의 72%는 기준치를 훨씬 초과하며 원전 수에 남아있는 삼중수소는 처리 과정에서 유전자를 변형시키고 세포를
파괴해서 각종 암을 유발하고 생식 기능을 저해하는 위험한 물질이다. 체르노빌 원전 사고 이후 투입됐던 소방관들은 전원 사망했고 10년간 12만 명이 암 등 원인 모를 병으로 사망했다. 아직도 체르노빌 주변에는 뱀보다 더 큰 지렁이가 있는가 하면 귀가 없는 토끼 등 유전학적인 변형의 곤충과 생물들이 많다고 알려져 있다. 공기 흙과 함께 바다와 물은 모든 지구 생명의 원천이다. 방사능을 생명의 보고인 바다에 버리는 것은 수만 년 살아가야 할 지구 생명체를 향해 범죄를 저지르는 행위이다. 이외에 우리의 입장을 국제사회에 적극 표명하고 일본 정부의 오염수 처리 과정에 대한 투명한 정보 공개와 철저한 검증을 요구해야 된다. 런던 협약 및 유엔 해양 협약에 의하면 해양 환경 보존 의무와 주변 국가의 사전 협의, 오염 대비 비상 계획 수립을 규정하고 있으며 인접 국가의 동의를 얻지 않은 결정은 국제 해양법 위반의 소지가 충분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최근 도쿄전력이 후쿠시마 원전수를 연안이나 육지와 떨어진 앞바다 중 어디에 방류할지를 놓고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르면 올 여름에 구체적인 방류 지점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한다. 지금이라도 일본 정부는 즉각 방류 계획을 철회하고 투명한 정보 공개와 철저한 검증부터 받아야 한다. 그것이 이웃 국가들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이며 후손들에게 잠시 빌려 쓰는 자연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가 아니겠는가. 따라서 우리는 일본 정부와 우리 정부 그리고 모든 국민을 향해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일본 정부는 인류의 건강을 위협하는 오염수 방류 결정을 즉각 철회하라. 하나, 우리 정부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이번 사태에 강력하고 엄중히 대처하라. 하나, 모든 국민은 청정 바다를 후손에게 물려주기 위해 일치 단결하고 연대 협력하라. 2021년 8월 15일 모두와 네트 및 지구공동체 연합. 깊은 산호 솔길려 자그마한 연못엔 지금은 더러운 물만 고이고 아무것도 살지 않지만 먼 옛날 이 연못엔 예쁜 붕어 두 마리 살고 있었다. 전해지지요 깊은 산 작은 연못 어느 맑은 여름날 연못 속에 붕어 두 마리 서로 싸워 한 마리는 물 위에 떠오르고 여린 살이 썩어들어가 물도 따라 썩어들어가 연못 속에서 아무것도 살 수 없게 되었죠. 깊은 산 오솔길려 자그마한 연못엔 지금은 더러운 물만 고이고 아무것도 살지 않죠. 푸르던 나무잎이 한 잎 두 잎 떨어져 연못 위에 작은 배 띄우다가 깊은 속에 가라앉으면 집 잃은 꽃사슴이 산속을 헤매다가 연못을 찾아와 물을 마시고 살며시 잠들게 되죠.
몸짓으로 헤매다 수많은 계절을 맞춰 깊은 산 오솔길 옆 자그마한 연못엔 지금은 더러운 물만 보이고 아무것도 살지 않죠. 지금은 더러운 물만 보이고 아무것도 살지 않죠. 자, 이제 이번 시간은 마이크를 이제 여러분들하고 함께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각자 돌아가면서 간단한 자기소개와 함께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한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생각이나 입장을 형식 없이 자유롭게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기소개하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이병록님 처음 나오셨는데 이병록님 먼저 말씀을 좀 부탁드릴까요? 아, 예. 그 처음에 보는 사람들이 20, 30명 모인 것 같더니 여기 사람 이것밖에 없네요. 네, 더 적을 때도 있었어요. 광복 형사도 있고 뭐 형사들이 또 많기도 하고. 예. 그 사람이 다 바쁘고 물론 개인 선호도가 다르겠지만은 이 인원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나요? 뭐 가능성이야 어떤 가능성이 다 있겠죠. 이게 사람들의 관심사에서 멀어진 거 아니에요 지금? 뭐 그럴 수도 있고요. 아, 예, 예, 이상입니다. 네. 자, 준명님. 저 윤홍복님. 네, 그 새로 오신 분도 계시고 반갑네요. 이렇게 인원이 많지 않은데 지금 제 생각에는 이게 이제 관심이 없는 것보다는 아직 우리가 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많이 전달받지 못했거나 참여 방식에 대한 그 뭐라 그럴까 익숙하지 않은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저도 여러 사람한테 알리고 있긴 한데 내가 이분들이 이제 난 언제부터 들어와야지 어떤 그런 계획을 세워놓지 않은 것 같아요. 막연히 참여는 해야 되겠다 이런 공감은 가지고 있지만 스타트를 언제 해야 되는지 그리고 또 접근 방식에 대한 아직까지 익숙하지 않은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저는 뭐 100% 공감하면서 자꾸 사람들을 초대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늘 혼자 고생하시는 거 보니까 너무 죄송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또 저도 이제 그 초대하지 못하는 거에 대한 한계에 대해서도 스스로 자책도 하고 안타깝습니다. 좀 어떤 계기가 돼서 저는 폭발적으로 어떤 늘어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자원봉사센터에 그 문의를 해서 학생들이 우리 랜선 모임에 들어와서 멘티가 되고 우리가 좀 기성세대가 멘토가 돼서 토론하는 과정을 겪은 다음에 자기 SNS에 그 소감이나 느낌을 전달하는 이런 거를 캡처해서 주면 봉사 시간으로 인정해 주겠다. 다만 사전에 그런 프로그램을 승인받고 시작해야지만 인정을 한다. 그리고 한 달 이내, 1개월 이내 해주면 되겠다. 이런 언질은 받아갖고 있어서 제가 우리 단체 모임에 있는 분한테 이런 계획을 전달했더니 적극적으로 그 방법을 한번 시도해보자. 그런 분이 한 분 계시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기다려보면 어떨까 이렇습니다. 예. 여기까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주일 만에 뵙는데도 굉장히 오래간만에 보는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저는 그렇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운동이라는 게 결국은 뭐 누가 이걸 뭐 더 하니까 하고 이런 거보다도 사실 우리가 오프라인 같은 경우에는 뭐 그 1인 시위도 하잖아요. 1인 시위 할 때 지나가는 사람들이 손가락질 하면서 지나가고 욕하면서 지나갈 수도 있어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옳다고 믿는 신념을 가지고 그것을 진행하는 게 뭐 진행할 수 있다면 그것도 어떤 그런 그 소신 있는 삶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걸 하는 것 뿐이고, 저는 그냥 전달할 뿐이고, 오늘도 제 후배 하나가 지금 한 며칠째가 뭐예요? 지금 한 달 넘게 지금 설득을 해가지고 오늘 잠깐 들어왔다가 나간 것 같은데, 카톡에다가 저 채팅방에다가 인사만 남겨놓고 나간 것 같은데, 그거는 그들의 선택이니까 어쩔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다고 해서 그 선택에 대해서 뭐 비난을 하거나 뭐라 할 수 없고, 뭐 그것도 그들의 선택이니까 내가 무엇을 선택을 하고 내가 어떤 삶을 살 것이냐는 내가 하면 되니까. 저는 어쨌든 이 그 후쿠시마 그 오염수 방류가 이게 당장은 뭐 이거를 통해서 내가 어떤 피해를 보지 않을 수도 있고 뭐 이게 내 생명에 어떤 그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누군가는 계속해서 이런 반대들이 있어야 되고 이런 어떤 행동들이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다에 페트병 하나 버리는 거는 바다를 오염시키지 않아요. 그냥 페트병 하나 그냥 뭐 바다에 떠다녀 봤자 그게 어떤 해악을 가져오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이 묵인되어지고 지구촌의 모든 사람들이 페트병 하나는 괜찮아라고 다 같이 인식을 할 때 지금처럼 바다가 온통 플라스틱으로 다 몸살을 앓게 되는 현상이 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 원전 오염수 같은 경우는 한번 버리고 나면은 주워 담을 수가 없어요. 플라스틱 같은 경우는 그거는 주술 수가 있지만 물론 그게 뭐 그렇게 이제 물리적으로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겠죠. 그러나 어쨌든 그런 가능성과 여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심각하게 지금 현재 우리 그 바다를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이 후쿠시마 오염수 같은 경우는 정말로 이게 바다에 버려졌을 때 나 살아있는 동안에는 어떤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이것은 어떤 형태로든지 결국은 인간에게 책임을 물어올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뭐 암이든 아니면 어쨌든 뭐 그 동식물에 의해서 생물에 의해서 어떤 형태로 그것이 인류에게 책임을 물어올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분명히 책임을 물어올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어도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은 같이 연대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요 영상을 하나 시간이 조금 더 있어서 요 영상을 하나 좀 보고 갔으면 좋겠네요. 마이니치 신문에서는 동일본 대지진 최대 피해 지역이었던 미나미산 리쿠초 시츠카와만 수심 20m 해저에서 다리 9개가 달린 기형 문어가 잡혔다고 보도했습니다. 현지에서 미역 양식을 하는 어부 카지야 사토는 문어 4마리를 잡아 집으로 들고 갔는데 문어를 데쳐 먹으려 끓는 물에 담그고 보니 그중 1마리가 다리가 9개짜리 기형이었다는 것입니다. 미나미산 리쿠초 자연환경센터 아베타 쿠조 연구원은 문어에게는 재생 능력이 있다. 다리가 끊어지거나 상처가 나면 새 다리가 돋아난다. 하지만 이 같은 현상은 매우 보기 드문 사례로 특히 이렇게 잘려나간 다리가 다시 자라는 게 아닌 기존 다리 중간에서 새 다리가 뻗어나오는 건 더군다나 보기 드물다고 밝혔습니다. 홋카이도에서 다리 9개짜리 문어를 본 일이 있지만 이렇게 기존 다리에서 새 다리가 갈라져 나온 것은 처음 본다고 덧붙였습니다. 일본에서 기형동물
생물이 발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일본의 레벨7 뉴스 피폭 원숭이의 호소라는 기사에 따르면 후쿠시마에서 포획된 원숭이 태아 사진을 기재하며 후쿠시마 방사능 실태의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사고 후 태아는 성장이 느리고 특히 뇌의 성장이 늦어졌다. 키와 몸무게에도 변화가 조사되었는데 원숭이의 성장 정도를 측정해보니 사고 후 원숭이들은 분명히 체중이 가볍다고 보도했습니다. 일본 마이니치 신문에서도 방사능 기형생물에 관한 보도를 낸 적이 있는데요. 2016년 도쿄와 가까운 사이타마현에서 온몸이 파란 청개구리가 발견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일본 생태계 보호협회 관계자는 파란 개구리는 선천적으로 노란색 색소를 갖고 태어나지 않은 돌연변이 개체로 보인다. 파란 개구리는 황록색 개구리에 비해 포식자의 눈에 띄기 쉬워 살아남기 어렵다. 처음 봤다고 밝혔습니다. 아사히 신문에서 낸 보도에서도 온몸이 샛노란 황소개구리가 충격을 전해주었는데요. 사이타마 현립 수족관 관계자는 색소 부족으로 보인다. 노란 청개구리라면 전례가 있지만 노란색 황소개구리를 발견한 사례는 처음이라고 전했습니다. 방사능은 도쿄까지 침투해 매우 심각한 상황으로 보이는데요. 트위터에서는 한 이용자가 도쿄만에 흘러드는 하천에 의해 퇴적되는 방사능 물질의 위험도가 진행되는 것은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다. 옆 동네 지바현도 상당히 심각하다. 미나미에서 튀김으로 만들어 회전 초밥 업체가 구입해가는 물고기라는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또 일본의 한 블로그에서는 감나무의 소유주인 지인으로부터 기형감의 일부를 받아왔다는 사진을 게재했는데요. 왼쪽에 정상적인 감 하나와 나머지 6개가 기형감이라며 도쿄도 오타고 주변의 감나무에서 기형감이 대량 발생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유노사토라는 아이디를 쓰는 이용자는 유튜브에 후쿠시마 원전 사고 뒤에 태어난 귀엽는 토끼라는 동영상을 올렸습니다. 방사능 대량 유출 사고를 일으킨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 발전소에서 북서쪽으로 30km 조금 넘게 떨어진 나미에마치 한 농장에서 태어난 이 하얀 토끼는 귀가 흔적조차 없었습니다. 일본의 시민단체 식품과 생활의 안전기금은 농장을 방문해 사육장 주변의 흙을 채취해 방사성 물질 함유량을 조사했는데 그 결과는 식품과 생활의 안전에 실렸습니다. 내용인즉슨 원전 초기 어미 토끼가 먹이를 통해 기형의 새끼를 낳을 만큼 심하게 방사능에 내부 피폭된 것으로 보인다는 것인데요. 검사 결과 사육장 주변의 흙에서는 1kg당 23.4 베크럴의 요오드 131, 24,300 베크럴의 세슘 137, 22,210 베크럴의 세슘 134가 검출되었습니다. 토끼 사육장이 있는 곳과 방사능 오염도가 비슷한 이다테무라 야기사와의 토양 오염, 잡초 오염 비율을 감안해보면 사육장 주변의 풀에선 다량의 세슘과 요오드가 포함되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잡지의 편집장인 고아카 주니치 씨는 태아에 큰 영향을 주는 임신기에 나흘 동안 어미 토끼가 이렇게 오염된 풀을 하루 1kg씩 먹었다면 내부 피폭량이 844mSv라고 밝혔습니다. 방사선의 유전적 영향에 관한 권위자인 노무라 다이세이 오사카 대학 명예교수는 이 잡지와의 인터뷰에서 실험 동물에서는 100mSv 피폭에서도 등뼈에 이상이 발견됐다. 사람의 경우는 손 발가락 결손과 같은 기형이 800부터 1000mSv 피폭 때부터 발생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현상들이 꼭 방사능으로부터 기인된 것이라는 과학적 증명은 어렵습니다. 특히나 일본 네티즌들은 방사선 관련성을 적극적으로 부인하고 있습니다. 네티즌들은 문어의 다리 숫자가 정상 개체와 다른 것이나 기형 원숭이, 기형 열매들이 나오면서 방사능 때문일 것이라고 생각하겠지만 꼭 방사능의 문제가 아니더라도 가끔 벌어지는 현상이다. 멍청한 사람들은 이럴 때 꼭 원전을 들먹인다고 비아냥거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쿄와 도쿄 인근에서 기형생물이 잇따라 모습을 드러내자 지난 2011년 동일본 대지진으로 인한 후쿠시마 원전 사고와 이 같은 일이 무관하지 않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동물 생태 전문 기자 사토 에이키 씨는 희귀생물을 다룬 다큐멘터리
다큐멘터리 영화 팬텀 오브 파라다이스를 공개한 바 있는데요. 그는 이 영화를 통해 도쿄에 기형생물이 늘어나고 있다, 방사능 물질이 땅속에 축적하고 있기 때문일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이 영화를 촬영하며 기형생물 다수를 관찰했다고 전했는데요. 날개가 3개밖에 없는 메밀잠자리, 날개가 말려있는 밀잠자리, 눈이 함몰된 고추잠자리, 척추가 굽은 열대송사리, 한쪽 눈이 없는 개구리 등입니다. 그는 2014년부터 지난 원전 사고 이후 유출된 방사능 물질 오염이 도쿄에 살고 있는 생물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불구하고 일본은 2022년 여름쯤을 방사능 오염수 방류 시점으로 상정하고 있습니다. 오염수 방출의 안전성을 강조하면서 국제사회에서 오염수 방출에 반대하는 것은 한국뿐이라는 주장까지 펼쳐 일본 정부가 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류를 사실상 결정한 상황에서 한국 내 반발을 불식시키기 위해 본격적인 여론전에 나선 모양새입니다. 일본 정부는 생명이나 건강을 해칠 방법을 선택할 리가 없다는 것을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오염수 방출의 안전성을 이해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방사능 물질인 삼중수소가 장기적으로 배출될 수 있는 문제를 일본 정부가 축소하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에 이는 과학적으로 처리하는 문제이고 지나치게 정치화할 문제가 아니라고 본다며 국제 관행상 모든 국가가 원자력 발전 과정에서 나오는 물의 해양 방출을 자연스럽게 하고 있다. 한국의 월성 원전도 해양 방출을 하고 있다. 왜 우리만 가지고 난리냐며 적반하장 성질머리 내는 모습을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정상적으로 가동되는 월성 원전의 배출수를 대규모 방사능 사고가 발생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와 단순하게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무리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지난해 후쿠시마 오염수 바다 방류 계획을 최초로 폭로한 숀버니 그린피스 수석 원자력 전문가는 사고 원전에서 나온 후쿠시마 오염수와 일반 원전 배출수는 확연히 다르다며 이런 비교는 나쁜 과학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의 경우 일반 원전과 가장 큰 차이점은 대참사로 수백 톤의 핵연료 용해를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핵연료가 물과 대기 중에 노출됐는데 사고가 난 원전과 일반 원전에서 나오는 방사성 물질이 다르다고 했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의 방사선량이 훨씬 더 많고 방사성 물질도 다릅니다. 일반 원전의 경우 핵분열, 방사와 생성물과 삼중수소 등의 물질이 19종에서 37종까지 포함되어 있는가 반면 후쿠시마 오염수는 삼중수소와 스트론튬 90 등 무려 64종의 방사성 물질이 포함되어 있는 걸로 드러났습니다. 일부 방사성 물질의 양도 후쿠시마 오염수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하지만 현재 타이밍상 일본 정부는 기회를 놓칠 수 없다는 분위기인데요. 실제로 전 세계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정신없는 나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일본의 오염수까지 신경 쓸 겨를이 없습니다. 국제사회에서 일본의 오염수 해양 방출에 대한 뚜렷한 우려를 나타내는 국가가 많지 않아 이 문제를 국제적으로 공론화하는데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런 가운데 일본에서는 충격적인 소식이 다시 들려왔는데요. 일본이 가동을 시작한 지 40년이 넘은 노후 원자력 발전소의 재가동 절차에 착수했다는 것입니다. 2011년 후쿠시마 원전 폭발 사고 이후 일본에서 노후 원전을 재가동하려는 움직임은 처음입니다. 다카하마초 의회가 간사이 전력 다카하마 원전 1, 2호기의 재가동에 동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다카하마전 1, 2호기는 가동을 시작한 지 각각 46년, 45년 된 노후 원전입니다. 핵 발전소를 줄여가도 모자란 판에 노후 원전까지 재가동하는 일본. 도쿄올림픽을 치르겠다는 일본의 무모한 욕심이 코로나부터 방사능까지 무시하는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우리의 발행과 염원을 담아서 구호를 제창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낭독했던 촉구 성명서에 담았던 구호입니다. 제가 선창을 하면 여러분들은 마지막 부분만 큰 소리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모든 마이크를 켜시고 준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 일본 정부는 인류의 건강을 위협하는 오염수 방류 결정을 즉각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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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우리 정부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이번 사태에 강력하고 엄중히 대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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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모든 국민의 청정 바다를 후손에게 물려주기 위해 일치 단결하고 연대 협력하라.
협력하라. 협력하라. 협력하라. 협력하라. 네, 이제 수고들 하셨습니다. 다음 랜선 집회는 역시 다음 주 일요일 8시에 모두원네트를 통해서 접속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에게 홍보를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더 재미있고 알찬 방송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랜선 집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